부등식은 사실은 저번에 주간 테스트 겸 하면서 약간을 설명했는데, 그래 문제는 같이 안 풀었다 치고 255쪽부터 그러면 문제 한 문제씩 풀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506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06번 보시면 이게 내가 말했지만 저번에 부등식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풀자? 방정식처럼 풀자 그랬어. 그래서 지금 보면 코사인 x-3분의 파이가 뭐보다 작을 때 찾아달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찾아달라라는 거야. 그럼 사실 우리는 저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얘를 네모라고 생각하고 풀자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될 때를 먼저 찾자 이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언제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돼요? 우리 바로 암산합시다. 코사인이 2분의 1 될 때를 생각하면 3분의 파이가 될 거야. 근데 음수 될 때는 두 번째랑 세 번째니까 3분의 몇 파이? 2파이와 3분의 4파이가 될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방정식일 때 푼 거고, 그림으로 보여주자면 우리가 코사인 네모라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었어. 그럼 너네들이 찾은 건 요 두 개 찾은 거야.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예요 선생님이라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코사인 네모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를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답을 x는 3분의 2파이부터 3분의 4파이라고 잘못 적는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찾은 건 네모야. 따라서 네모가 3분의 2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는 네모가 아니라 x니까요. 다시 네모 대신에 x-3분의 파이를 넣고요. 저는 찾고 싶은 게 x 값이니까 양쪽을 어떻게 하자? 3분의 파이를 더하면요. 어디부터? 파이부터 x는 3분의 5파이까지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뭘 찾아달래? 요걸 만족하는 해가 a부터 b일 때 얘가 a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b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b에서 a를 빼주세요. 그럼 3분의 4파이죠. 따라서 정답은 코사인이야? 코사인 3분의 4파이를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각변환 한번 해봅시다. 우리 코사인 3분의 4파이가 뭐 더하기 뭐죠?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1파이니까 코사인은 뭐로 가고? 코사인으로 가고 3분의 파이 쓰시고요. 180도 간 다음에 60도 더 가래요. 몇 사분면? 3, 4분면. 누구 땅? 탄젠트 땅. 거기서 코사인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답 몇 번? 3번이 바로 정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그 원래대로라면 방정식에선 이거 찾고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그래서 답을 얘랑 얘 쓴 게 방정식 문제였고요. 부등식은 얘와 얘 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509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509번. 자, 509번 볼게요. 509번 보시면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파이까지다 라고 나왔어요. 그 상태에서 자, 여러분 각변환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2사인 제곱 2분의 파이 플러스 x거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3사인 파이 플러스 x예요. 집중해 주세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우선은 나는 각변환부터 순차적으로 할게요. 얘 바꾸면 뭐로 됩니까? 2 코사인 제곱 x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제곱은 뭐 신경 쓰지 말자? 부호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얘 뭐로 바뀌어요? 3 사인 x로 바뀌어요. 근데 조심하세요. 파이만큼 간 다음에 x만큼 더 가면 3, 4분면이니까 요거 플러스로 바뀌겠네.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선생님, 사인과 코사인 제곱이 공존합니다. 전 저렇게 못 풀어요. 그렇지? 그래서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자라는 거야. 그리고 전개하면 2 사인 제곱 플러스 3 사인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음수 곱하면 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사인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가끔 가다가요, 여기서 인수분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객관 시간이면 단답형밖에 없으니까 사실 여기서 바로 치환하셔도 돼요. 아니 뭐야, 완전 제곱식 만들으셔도 되고 인수분해하셔도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그냥 바로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S값, 즉 사인이 어디와 어디 사이인지를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T로 추천하는 걸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요, 2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이고요. t가 어디와 어디 사이인지가 중요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주입식 교육의 폐해. 아, 선생님은 사인을 t로 치환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 그랬어. 이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애초에 문제에서 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예요? 0부터 파이까지죠. 그럼 주하나 0부터 파이까지 사인은 어디와 어디 사이밖에 없죠? 1, 0. 그렇지. 그래서 얘가 0이고 여기가 1이더라 라는 거야. 따라서 얘를 혹시 인수분해 하더라도, 자, 인수분해 되는지 볼게. 2t-1, t-1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2분의 1과 1을 지나는 2차 함수고, 사실상 내가 필요한 건 0부터 1까지니까 0은 한 이쯤이라고 하고 1은 한 이쯤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여기 그래프더라 라는 거지. 이 그래프에서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0보다 작을 때를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체크한 부위에서 0보다 작으려면 t는 어디와 어디 사이여야 된다? 2분의 1과 1 사이, 1이 여기가 아니지? 미친 거지? 1이 이미 체크가 돼 있었지? 여기까지. 요 그래프에서 0보다 작은 쪽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2분의 1부터 1까지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내가 찾은 건 2분의 1부터 1까지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나 뭐를 t라고 놨어? 사인이었거든. 그래서 사인 x가 2분의 1부터 1까지인 범위를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정서야, 이제 사인 그래프 그리겠죠? 자,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2분의 1이면 여기고 1이면 여기야. 그랬을 때 요 사이에 있는 범위, 즉 얘를 말해달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정서가 말해줘. 먼저 첫 번째, 우리 사인이 언제 2분의 1 되지? 6분의 파이. 그 다음은 몇? 그렇지. 그리고 어차피 얘들아 2분의 1부터 1 사이면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찍고 다시 6분의 5 파이까지 내려올 거니까 여기서 안 되는 각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와 얘 사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 해를 알파부터 베타라고 했다라는 거지. 그럼 또 알파랑 베타 또 더해야 되네.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6분의 6파이, 파이가 나올 거고, 몇? 코사인 파이 값 찾아달래. 그럼 코사인 파이 몇이죠? 코사인 파이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바로 답이네. 근데 얘들아, 요거 하나 문제에서 꼬아서 내는 거 보여줄게. 내가 여기서요, 요렇게 바꿀게요. 요거 애들 많이 틀려요. 요거. 여기가 0보다 작을 때를 찾아달래요. 그럼 여러분 잘 봐. 차이점 봐봐. 얘는 0과 1 사이인데요. 얘는 0보다 작을 때를 찾아달래. 그럼 우리는 어디와 어디 사이라고 말할 수 있어? 2분의 1부터 1 사이다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이해 가요? 그리고 t값은 1이 들어갔어. 그럼 여기 1에 갖다를 쓰겠죠? 그리고 2분의 1은 0과 1 사이인데 여기 갖다가 없으니까 2분의 1 안 되고, 근데 여기 1 빠졌어요. 그럼 다시 또 1을 지울 거야. 그치? 그럼 내가 다시 여기도 갖다를 지우겠지? 이렇게 그림 그렸을 거야. 자, 그럼 물어볼게. 사인이 2분의 1부터 1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대. 사인 그래프가 2분의 1부터 1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해가 뭐 나와요? 얘와 얘 사이에 있으려면?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 파이 맞을까요? 왜요? 말해보세요. 이거 틀린 이유 못 찾는 애들 많아. 다시 한 번 더. 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요.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요. 그걸 만족하는 x값 범위 써보세요. 그럼 x는 어디와 어디 사이예요? 6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은요? 오, 대답하네.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 이렇게 두 개로 쓰셔야 돼요. 그 이유 아시죠? 왜냐면 1이 여기 어때요? 뻥 뚫려 있어요. 1이면 안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여기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하나 가고 2분의 파이부터 여기까지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2분의 파이가 점프된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꼭 잘 알아둡시다.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자, 모든 실수다 얘들아. 모든 실수. 512번 한번 가볼게요. 우리 이번 주 해서 삼각함수 끝나요? 그 다음에 우리 진도 브레이크 간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지수로그 함수랑 수열의 합하고 오는 수업 끝입니다. 왜? 그 다음 주에 일주일을 나누는데
아니요, 왜 안 와요? 여러분들 원래 오후 시간표로 가요. 주 2회 수업으로. 주 5회에서 2회로. 안 해요. 진도 브레이크 때는 특강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딱 정규 수업밖에 없어요. 주 2회로. 진도 브레이크 때 뭐 배워요? 복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 종합평가 있고요. 쌤이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원래 심화 응용 그 반에 있었잖아요. 월목 화금 반, 원래 있던 반.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512번 가볼게요. 512번 보면, 얘들아, 우리 얘는 삼각함수 문제가 아니야. 처음 스타트부터. 왜? x에 관한 2차식이 나왔어요. 6x 제곱 플러스 4 코사인 x, 코사인 세타 x. 그리고 플러스 사인 세타라고 나왔고요. 얘가 0, 1 값을 찾아달래요. 그랬더니 실근을 갖지 말래. 얘들 우리 x에 관한 2차식 나오고 실근 갖지 마. 그럼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세 글자? 판별식. 그게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겠지. 그래서 얘 판별식 써볼게요. 짝수 공식 쓸게요. 2로 나눠서 제곱 4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6 사인은 0보다 작다. 선생님 근데 이거 큰일 났어요. 왜? 사인과 코사인이 공존합니다. 그럼 너는 빨리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고쳐. 그럼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마이너스 6 사인 플러스 4는 0보다 작다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 사인 제곱 플러스 3 사인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로 바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사인을 뭐로 치환할 거죠? t로 치환할 거예요. 근데 치환하면 범위가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 볼게요. 첫 줄에 0부터 2파이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인은 어디와 어디 사이를 가져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치환을 하면 2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존재하도록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럼 시작할게. 그걸 만족하는 값을 알파와 베타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2t t 플러스 2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니까 얘는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을 지나는 2차 함수고요. 0보다 큰 범위는 이쪽인데 내가 궁금한 건 마이너스 1부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은 한 이쯤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합니다. 즉 선생님이 빗금친 범위에서 0보다 큰 쪽 범위를 말해달라는 거니까 이쪽 범위가 될 거예요. 그럼 어디와 어디 사이라고 말할 수 있다? t 값은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이쪽엔 같다가 붙어요? 자, 여기는 2분의 1에 같다가 없지만 t 값은 결국 1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t 값은 2분의 1 초가 1 이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선생님 t 값이 궁금한 게 아닌데요. t 값 너 뭐라고 놨는데? 저 사인이요. 사인이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달래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뭐야? 이 옆에 있는 그림 뭐 재탕해도 되지만 다시 그려보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근데 2분의 1부터 1까지 요 범위에 있는 값을 찾아달라는 거니까 알파, 베타. 조심해야겠다. 여기는 1에 같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처럼 점프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조건 1이 될 거니까. 그러면 언제 사인이 2분의 1 된다?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그러면 x 값은 어디와 어디 사이?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문제가 뭐랬죠? 또? 아이씨, 그 다음에 해, 너네가. 왜냐면 또 3배하고 베타 더하래. 요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없어요? 그 다음 장. 얘들아, 이거 다음 장 꼭 해야겠니, 이거? 이거 우리 하지 않았어? 직선 그리는 거? 근데 아직도 맞아. 근데 직선을 그리는 걸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몇 번부터 하고 올 거냐면, 515번 또 나왔네. 아이씨. 이거 내가 다시 풀게. 514번 한번 가볼게. 514번. 얘들아, 이러면 우리 진도 못 나가는데. 괜찮아. 이제 긍정회로 돌리기로 했어. 자, 간다. 얘들아,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위로 4분의 1만큼 옮기래. 그 다음에 그거 접어서 올려. 그랬더니 그게 K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해달래. 근데 그게 3개였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자, 간다. 집중하자.
자, 첫 번째. 채준아, 코사인은 최대 최소가 뭐 나오지? 근데 그걸 위로 올리면 최대 최소가 뭐 되지? 원이로 이거 어떻게 올려요? 안타깝다. 자, 간다. 그럼 얘들아 최대값 뭐 나오겠어? 4분의 5가 나오겠지. 아니 3분의 1로 올리면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치? 이거 조금 더 위로 올려줄게. 더 딱 명확하게 보이게. 이렇게 생겼어. 그 상태에서 이 그래프는 0 넣었을 때 뭐나? 코사인 0이 몇이야 얘들아? 1.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5야? 잠깐만. 맞는데요? 코사인 0이 몇이지? 1 맞지? 코사인 그래프지? 여기서부터 스타트 끊어야겠지?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가 정확하게 2파이야.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뭐 할 거야? 너 접어서 올려. 내가 말했지만 식 전체의 절대값 붙이면 몇 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3, 4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위로 접어서 올려. 그럼 실질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돼서 나올 거야. 여기 왔다가 찍고 다시 여기서 올라가는 그래프. 그 대신 없어지고 4분의 3으로 최대값이 바뀌더라. 최소값이었던 놈이.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이제요. 계속 무한반복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하나 더 가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세트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찍고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면 돼. 알았어. 그건 알아. 근데 문제에서 이제 조건을 줬어요. x값은 0부터 2파이까지야 라고 준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2파이까지면 여기까지만 이제 그리면 되겠지. 왜냐면 어떤 직선들은 아시잖아요. 쭉 계속 그려서 교점 찾아야 되는 거. 그럼 우리는 이제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요거 지울게. 자, 이 상태에서 K라는 선을 그었대. 근데 교점이 얘들아 3개밖에 안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교점이 3개 나오려면 최소한 이렇게 그으면 4개, 4개, 이렇게 그으면 2개, 밑에 그으면 당연히 없을 거고 0일 때 그어도 2개, 그리고 요 딱 최대값 그어도 당연히 2개, 이쪽에 그으면 없어요. 그럼 딱 유일하게 3개 나올 때가 여기 딱 접하게끔. 그러면 한 놈 두식이 석삼 이렇게 3개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결국 내가 찾고자 하는 K는 뭐였으면 좋겠다? 4분의 3의 그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이걸 만족하는 K값이 알파일 때 라고 했으니까 얘를 알파라고 두면 30알파는 30 이렇게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의외로 쉽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 근데 발전은 개 어렵고요. 자, 516 그 다음 장 한번 가볼게. 요 다음 장을 여러분들이 클리닉지에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직선 그리는 거. 자, 이거 직선 그리는 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긴 다 탄젠트만 나왔는데 여기 클리닉지가 없네. 클리닉지 문제였으면 좋겠는데. 그 선생님은 여기서 클리닉지로 보여줄게. 어떤 문제였냐면 아까 어떤 친구가 아닌가 유사문항이었나? 유사문항이었나? 자, 유사문항에서 있는 문제 내가 하나 풀어줄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42번. 유사문항 42번 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일단 얘들아 주기가 얘 몇이라는 거야? 파이마다. 최소인수가 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 조건 보니까 0부터 2파이까지는 무슨 그림 그리냐면 사인 4x 그래프 그려라는 거고, 반대로 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는 그거 역수치해버려 라는 거야. 그럼 애들이 뭘 되게 많이 질문했냐면 선생님 이거 그래프 어디까지 그려요? 어디까지 그려야 됩니까? 여기가 뭔가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까지만 그리나요? 그건 아니야. x에 관한 범위를 전혀 안 줬어. 그럼 이거 무제한 그리시면 돼요. 무제한으로. 근데 그럼 제가 여백이 엄청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언제 다 어디까지 그릴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하면 문제에서 준 직선을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y는 2파이분의 몇 x? x? 1x. 요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해달라 했잖아. 그럼 얘가 힌트예요. 얘가 어디까지 그리는지 범위를 알려줘요. 얘들아 어디까지 그리냐면 잘 봐. 이거 또 내 말 믿으면 안 돼. 왜냐면 이게 또 내가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무조건 또 다 거기까지밖에 안 그려서 그래. 바로 어디냐? 여기. 먼저 숫자를 보세요. 여기랑 여기. 여기 보시면 1이고 마일이죠. 그럼 최대 최소가 어차피 몇 아니면 몇이에요? 1 아니면 마일이죠. 그러면 바로 얘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 될 때만 까지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2파이분의 1x가 1 되려면 x가 뭐여야 돼요? 2파이죠? 2파이까지 그리시면 돼요. 그림을. 선생님 그 말 뜻은 뭐냐면 여기가 3이었어. 3 사인 4x 마 3 사인 4x야. 그럼 얘가 3 될 때랑 마 3 될 때까지 그리시면 돼요. 그럼 2파이분의 1x가 3 되려면 몇 파이까지 그리셔야 돼요? 6파이죠. 6파이까지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 2파이까지 그릴 거예요. 이거 분모 파이까지만 답 그리면 되죠? 아닙니다. 여기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다른 숫자 5 아니면 마이너스 5면 얘가 5 될 때랑 마이너스 5가 되는 10파이까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근데 왜 선생님은 1과 마이너스 1 될 때 두 개를 다 알려줘요? 왜겠어? 5파이까지 그리면 반대쪽도 마이너스 5파이까지 그려야 되고 오른쪽을 10파이까지 그리면 반대쪽도 마이너스 10파이까지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 41번도 봐봐. 41번 봐봐 얘들아. 41번 보면 직선이 3분의 4x죠. 근데 문제 sin x 봐보세요. sin x 앞에 1이랑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3분의 4x가 바로 1 될 때랑 마이너스 1 될 때까지 그리시면 돼요. 그럼 어디까지 그리셔야 돼요? 4분의 3까지 그리셔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3까지 그리시고. 아마 40번 문제였죠. 주간 테스트 문제는 앞에가 2 사인 4x였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준 직선은 y는 파이분의 2x였어요.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가르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어디까지 그려요? 앞에가 2잖아. 얘가 2 될 때랑 마이너스 2 될 때야. 어디까지 그리셔야 돼요? 파이 아니면 마이너스 파이까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때 40번 문제 풀 때 실제로 파이랑 마이너스 파이까지 그림을 그리셨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 얘는 2파이랑 마이너스 2파이까지 그림을 그릴 거니까 한번 먼저 양수 쪽만 먼저 그려볼게요. 양수 쪽 그려보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2분의 파이까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요. 얘들아, 얘 주기 뭐 나와? 4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야. 요 그림에서 하나가 끝나. 그리고 최대 최소가 1이니까 한 세트 끝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선생님은 2파이까지 그리랬으니까요. 얘가 총 몇 개 나오면 돼? 4개 나오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지. 이걸 연달아서 그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틀어버려. 2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나 다른 그림이야. 뭐? 이 그래프를 역수치해.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니까 여기서 다시 모양이 반복되는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파이가 되는 거고 이 그림을 바로 몇 세트 더 그려야 된다? 한 세트 더. 왜? 2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 더 그리면 여기서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여기까지가 2파이가 되더라 라는 거야. 모조리 다 높이는 몇이 되고 1이 되고. 선생님 그러면 이 직선은 2파이, 1을 지나니까 2파이, 1을 찍고요. 0,0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랬을 때 만나는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0,0은 나중에 세세요. 제발 부탁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가끔가다 어떤 생각하는 친구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8 곱하기 2, 16개 끝. 이렇게 해서 틀려옵니다. 왜게요? 지금 0,0을 두 번 셌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선생님, 그럼 저는요,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칠뜨, 7개니까요. 곱하기 2, 14. 가운데 0,0, 15. 그래서 15개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쪽 개수랑요, 이쪽 개수랑 다를 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합동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개수랑 0,0을 기준으로 반대쪽도 똑같은 개수 나올 거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어떤 그래프는 모양에 따라서는요. 여긴 7개인데 여긴 6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웬만하면 그래프 그리는 걸 추천할게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이쪽도 사실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는 8개라고 지금 답을 적으셨어요. 그럼 이 친구는 8개면 문제가 생기죠. 왜? 이쪽만 신경 쓴 거예요. 전 분명히 반대쪽까지도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건 여기 몇 쪽이야? 259쪽 같은 경우는 이거 유사문항으로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42번의 답이 그때 16개였을 거예요. 16개. 그래서 얘는 이쪽 개수랑 이쪽 개수를 따로따로 다르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한번 이거 그려보자 그러면. 이쪽에. 진짜 다르게 나오나. 자, 이쪽 그려볼게. 이 그래프는 다시 이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반복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 모양이 한 세트가 나오고 또 하나 더 나오겠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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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가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파이 컴마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그려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향해서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개가 나오네. 그럼 8.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몇 개였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혹시 제외하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답 몇 개라 그랬지? 우리 몇 개야? 16개 맞아? 7, 8, 9, 10, 11, 12, 13, 14, 15, 16개. 나 요걸 세버렸네. 16개가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알았지? 자, 요거 259쪽은 그냥 요거 숙제로 해오지 마세요. 요거는 유사문화로 했으니까 넘어갈게. 자, 쭉 넘어가서요. 이제 삼각함수 활용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부터 다시 조금 웃음이 나실 거예요. 여기가 오히려 지금 배우는 부분보다 더 쉬워요. 자, 가볼게. 얘들아, 선생님이 그 개념 노트를 복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를 포맷하는 바람에 지금 칼라 프린터가 안 돼가지고 선생님 빨리 복사하는 대로 주도록 할게요. 자, 266페이지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칠판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활용이라고 하면 총 크게 2개 배웁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배우게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럼 좀 웃긴 질문이지만 왜 탄젠트 법칙은 없어요? 라고 많이들 물어봐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인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코사인 자체가 탄젠트 자체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어서 사실 탄젠트는 코사인과 사인으로 바꿔서 풀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따로 탄젠트 법칙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도대체 사인 법칙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사인 법칙은 공식을 좀 외워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나 분명히 하나라 그랬어.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각은 대문자로 쓰고요. 점의 좌표랑 A, B, C. 그리고 마주보는 변을 우리가 소문자로 써요. 그래서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원의 중심을 잡고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외접원일의 반지름 대문자 R이라고 씁니다. 자, 요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법칙이 사인 법칙인데, 사인 법칙이 바로 뭐냐면 사인 A분의 이 각도분의 맞은편 길이는 사인 B분의 맞은편 길이, 그리고 사인 C분의 맞은편 길이는 누구랑 같냐? ER,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와 같다는 게 바로 사인 법칙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단순한 거 있죠. 우리 직각삼각형을 비유해 볼게요. 직각삼각형이 가장 이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더 이쁜 거 예로 해볼까? 아니다. 1대 루트 3대 2로 가볼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몇 도예요? 여기가 60도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3분의 파이라고 하고 여기를 6분의 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사실은 얘들아, 삼각형들은 다 원에 넣을 수 있잖아. 사실상. 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얘가 삼각형이라고 하고, 때로는 이런 빨간 색깔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된다고 말할 거고, 때로는 만약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가 요거를 둔각 삼각형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모든 삼각형들은 사실 원 안에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얘도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생긴 외접원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직각 삼각형이니까 빗변의 중심이 바로 원의 중심과 동일하고 그 길이의 절반이 반지름과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그럼 한번 우리 사인 법칙 써볼까요? 사인 뭐분의 60도 6분의 파이분의 1은 여러분 이거 뭐 나와요? 사인 30도잖아. 뭐 나와? 2분의 1분의 1이니까 뭐 나와? 2.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인 3분의 파이분의 루트 3 한번 해볼게. 사인 60도 뭐 나와요? 2분의 루트 3분의 루트 3이니까 뭐 나와? 2. 자, 그 다음 사인 90도 분의 2 나왔어요. 사인 90도가 몇이에요? 어우, 쉣. 1이지. 1분의 2는 뭐 나와요? 2.
그리고 얘 외접원의 반지름이 뭐였어요? 1. 그럼 1 곱하기 2는 2, 2 다 모두 다 같죠. 그래서 바로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이 R과 같다라는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건 언제 쓸 수 있습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알려줘요. 야, 삼각형 하나 줄게. 여기가 45도야. 그래 놓고 여기 몰라. 근데 이걸 지나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4야 라고 나왔어. 그래놓고 너네들 보고 야 이것 좀 A 좀 구해줘 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각 하나 던져주고 변 하나 던져줘 놓고 이 원의 외접원의 갑자기 반지름을 알려주면 제가 이거 갖다가 이 A를 구할 수 있나요? 있어. 왜? 이 삼각형도 엄밀히 따지면 원에 있었을 거니까 우리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사인 뭐분의? 45도 4분의 파이분의 A는 누구랑 같다? 2R. 그러면 여기다 몇 배? 2배 한 거랑 같아 라는 거야. 그럼 우리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곱하면 되니까 2분의 루트 2 곱하면 A는 따라서 몇? 4루트 2. 실제로 A 값은 4루트 2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사인 법칙은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삼각형이든지 삼각형을 먼저 줬다면 삼각형은 다 원 안에 표현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써도 좋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애들이 여기까지 들으면 되게 쉬운 것처럼 느끼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코사인 법칙을 배운 다음에 뭐를 제일 많이 질문하냐면 선생님 저는 그럼 문제를 보면 코사인 법칙 쓸지 사인 법칙 쓸지 너무 헷갈려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자마자 이거 사인 법칙 쓰면 되잖아. 왜냐면 똑같아요. 얘도 삼각형 문제가 나오고요. 야, 내가 차이점 보여줄게.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30도 그래 놓고 여기가 4 여기가 5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가 30도 여기가 4 여기가 5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요 첫 번째는 코사인 법칙 쓰면 안 돼요. 사인 법칙 씁니다. 얘는요 사인 법칙을 못 써요. 코사인 법칙 써야 돼요. 그럼 이제 멘붕이 오는 거야. 똑같은 조건인 것 같은데 왜 선생님은 보자마자 얘는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고 얘는 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냐라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오히려 2개 배운 다음에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언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지는 미안하지만 외워야 돼요. 왜? 대신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공식은 간단하니까. 공식이 간단한 대신에 그걸 언제 쓰는지만 외워주자라는 거야. 자, 선생님 얘부터 먼저 설명해 줄게. 얘네 둘은 얘는 사인 법칙밖에 안 되고 얘는 코사인 법칙 써야 되거든요. 차이점이 뭐예요? 너네들이 대답해봐. 뭐 때문에 지금 얘는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고 얘는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까? 뭐냐면 5는 똑같은 위치 알려줬죠? 30도도 똑같은 위치 알려줬죠? 근데 이 4가 문제예요. 4가 이 사인 법칙에서는 5와 4 끼인 각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4와 5 사이에 끼인 각이에요. 그럼 얘는 코사인 법칙 쓰고요. 얘는 사인 법칙 쓰셔야 돼요. 그 말 뜻은 뭐냐? 자, 첫 번째. 언제 사인 법칙 쓸 수 있는지를 말해줄게. 1번. 첫 번째. 한 각과 한 변을 알려줬을 때. 끝. 당연하겠죠? 우리 이거 아까 또 봤지만 사인 45도분의 A는 2R. 바로 A 값 구할 수 있었잖아. 두 번째. 두 변과 한 각이야. 근데 이 한 각이 절대 끼인 각이 아니어야 돼요. 절대 끼인 각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4, 5, 30도가 아니라 5, 30도, 맞은편 4. 끼인 각만 안 주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 알려줬을 때. 왜? 외접원의 반지름은 얘밖에 안 써요. 사인 법칙밖에.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두 각과 한 변을 알려주면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잘 봐. 그림으로 보여주자면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별표 칠게요. 여기 알려주고 여기 알려주면 돼요. 한 각과 맞은편 변을 알려주면 돼요. 두 번째는요. 두 변과 한 각이니까 두 변을 알려줘요. 근데 여기를 알려줘요. 끼인 각이 아니에요. 두 변의 끼인 각. 세 번째는요. 갑자기 원 주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줘요. 그러면 사인 법칙 써요. 그리고 얘는요. 두 각과 한 변인데요. 한 변을 알려주고요. 양쪽 끼인 각을 알려줘요. 끼인 각은 아니고 양쪽 각을 알려줘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 네 가지 중에 막 알고리즘을 돌리면 돼요. 돌렸더니 선생님 두 변을 알려줬는데 그게 끼인 각이 아니에요. 그럼 사인 법칙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기 60도
여기 갑자기 5라고 줘요. 그래 놓고 여기를 3이라고 줘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 여기 몇 도계라고 물어봐. 자, 그럼 여러분들 빨리 어떻게 하냐면 변 2개 줬어요, 선생님. 근데요, 각을 하나 줘야 되는데 끼인 각이 아닌 다른 각을 줬어요. 그럼 사인 법칙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각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사인 60도분의 5는 사인 세타분의 3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5니까 얘는 루트 3분의 10이 될 거고, 그게 사인 세타분의 3과 같아요. 그럼 결국 사인 세타는 뭐가 나옵니까? 결국 3 곱하기 루트 10분의 루트 3이 나오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선생님 특수각이 아니니까 아마 이럴 때는 그냥 사인 세타 값을 찾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에요. 실제로 사인 세타. 물론 이제 이 세타에 대한 어떤 각을 죽여지기 위해서 얘를 뭐 힌트 줄 수도 있고요. 뭐 얘가 몇일 때 그때 각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아무튼 여러분들은 선생님 두 변과 한 각을 줬는데 그게 끼인 각이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한 각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저 질문이 있어요. 여기가 60도인데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40도가 나왔어요. 그럼 가끔가다 사인 법칙은 또 뭐도 물어보냐면 여기 나머지 하나의 각도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60도, 40도, 별표 더해서 180도니까 여긴 80도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도 구하라고도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하나 더 알려줄게. 선생님,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4번은 이렇게 알려줘. 예시를 들면 60도, 뭐 70도, 5, 끝. 그놓고 여기 구하시오. 아니면 여기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선생님 이거 사인 법칙 쓸 수 있어요? 내가 뭐 쓸 수 있다 그랬어. 한 변과 두 각을 알려주면 돼. 한 변과 두 각이야. 선생님 근데요 사인 60도분의 K 는 사인 70도분의 P 는 여기 각도 모르잖아요. 왜 몰라? 얘네 둘이 3개 더해서 180도 나오면 여긴 자동적으로 몇 도야? 50도잖아. 그러니까 사인 50도분의 5요. 그러면 문제에서 사인 50도에 대한 힌트를 줄 거예요. 사인 50도가 예를 들어서 2분의 이거 3분의 1일 때 라고 주겠지? 그럼 얘가 15 나와. 그럼 얘가 15다. 얘가 15다. 그럼 사인 60도, 사인 70도 어떤 힌트를 주겠지?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도 알려줄 수 있어. 이게 2R과 같아. 그럼 R은 몇이야? 2분의 15라고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알려주면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고 변도 구할 수 있고 각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르쳐 놓으면 그 다음 마풀 교과서나 시중에 파는 문제집들은 갑자기 이제 공식의 향연을 펼칩니다. 사인 법칙의 변형 해가지고 막 엄청 나오거든요. 그거 외우시면 안 돼요. 머리 아파요. 근데 그러면 학원책에서 나오는 사인 법칙의 변형은 뭡니까? 진짜 단순해요. 너네들을 놀리는 건데 물어볼게. 사인 A분의 A가 2R이면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R 사인 A. B는 2R 사인 C. B. C는 2R 사인 C. 끝이에요. 이게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가르쳐요. 문제집에 다 있을 거야. 좀 이따 마풀 교과서도 있을 거야. 이래놓고 이거 뭔가 새로운 공식처럼 가르쳐요. 아닙니다. 그냥 저 공식을 양쪽에 sin A, sin B, sin C 곱하면 A는 2R sin A, 2R sin B, 2R sin C가 나오는 거야. 또 하나, 이거 또 더 유치하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sin A 찾으라고 해요. sin A는 그럼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겠어? 2R분의 A. sin B는 뭐가 나오겠어? 2R분의 C. B. sin C는 뭐 나오겠어? 2R분의 C. 이것도 또 새로운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공식 가르쳐요. 아닙니다. 그냥 이거 양쪽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로 나눈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 문제집 만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사인 법칙 공식 하나 가르쳐 준 다음에 변형이라고 해서 왜 이거 나오고 이거 왜 따로따로 또 한 번 더 가르쳐요 라고 하면 진짜 친절한 문제집이야. 왠지 알아? 그냥 문제마다 이걸 바로 써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문제는 가끔가다 이걸 바로 써야 할 때가 나와. 그러니까 문제 유형마다 정해져 있어. 그 유형은 이거 갖다가 일로 오지 말고 그냥 이거 써 라고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문제집은 그냥 이거 쓰면 바로 나오니까 이거 바로 적용시켜 라고 해서 친절하게 알려준 거야. 대표적으로 얘는 삼각형 결정 문제에 많이 나와요. 삼각형 결정 문제. 이거 1학년 때 배웠죠? 다음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입니까? 그래서 막 여러분들 미친 듯이 인수분해했어. 그때 맨 마지막 갔더니 이렇게 나와.
근데 그게 0이래.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 선생님 여기가 0이면 되니까요. C제곱 넘기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에요. 아니면 빗변의 C가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 이거 구하듯이 가끔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 빼기 사인 제곱 C가 0일 때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건 다음 무슨 삼각형인가요? 라고 물어봐.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래 이거 여기다 넣어봐. 사인 A 대신에 얘 넣어봐. 그럼 뭐 나와? 4R제곱분의 A제곱 4R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R제곱분의 C제곱은 0이래. 4R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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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제곱 넘어가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얘도 직각삼각형 각 C가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 공식은 여기서 그냥 문제마다 요거 미리 알아두면 좋아, 미리 알아두면 좋아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걸 전혀 새로운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저기서 모양만 살짝 파생시킨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책 한번 봐볼게. 학원책 보시면 몇 쪽이야? 266쪽은 그냥 사인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거고 밑에 마플 해설이 바로 증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증명할 때 제일 쉬운 삼각형이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어서 밑에 직각삼각형으로 다 증명을 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뒷장 넘어가 봐. 367번 봐봐. 변의 비를 각의 비로 표현. 이게 바로 아까 이거예요. sin A, sin B, A, B, C로 나타낸 것 뿐입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힌트 줬잖아. 얘는 삼각형 결정 문제에서 많이 쓰이니까 그냥 요거 미리 알아두면 좋다. 굳이 이것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가 문제를 풀지 말고 어떤 학생들은 나 이거 외웠어. 그럼 이거 모양을 바꾼 거 요 정도는 알아. 그러면 삼각형 결정 문제에서는 얘 갖다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그럼 얘는 언제 써요? 많이 질문해. 얘는 언제 쓰냐면 대부분 B, 각도의 B를 찾으라고 할 때가 가끔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삼각형이 변 3개가 있는데 그 변의 길이가 1대 1대 2야. 그러면 그 삼각형의 각도가 몇 도, 몇 도, 몇 도야? 라고 물어볼 때가 나와. ABC의 각도를 물어볼 때가 있어. 각 ABC, 각 A, 이렇게. 근데 그럼 제가 어떻게 길이의 비만 알고 삼각형의 각도의 비를 찾을 수 있죠? 아무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삼각형의 변의 길이 알려줬어도 그거 갖다가 각을 찾아본 적은 없다라는 거지. 왜? 이제 와서 배울 거니까. 이제 와서는 어떻게 배우냐면 선생님 A 대 B 대 C는요. A 대 B 대 C는요. A 대신에 얘를 쓰고 B 대신에 얘를 쓰고 C 대신에 얘를 써도 되겠네요. 그렇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ER sin A 대 ER sin C 대 B 대 ER sin C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대 1대 2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다 같이 ER은 다 같이 갖고 있으니까 없애면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뭐다? 1대 1대 2라고 바꿔 쓸 수 있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나중에 가서는 이 각 A, 각 B, 각 C에 대한 비율도 나오니까 선생님 삼각형은 다 합치면 180도인데요. 그거를 4분의 1을 갖고 가고 4분의 1을 갖고 가고 4분의 2를 갖고 가면 되겠네요. 그럼 45도, 90도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소문자 A, B, C 값은 언제 많이 쓰냐면 각의 비율을 찾거나 각을 찾을 때 많이 쓰고 sin A, sin B, sin C는 언제 쓴다? 삼각형 결정 문제에서 많이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볼게. 몇 쪽이냐면 267쪽 봐봐. 267쪽에 보면 sin A는 2R분의 A,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 각을 변으로 표현했고요. 그 밑에는 A는 B는 C는으로 바꿨고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다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밑에 있다 얘들아. 사인 법칙의 활용. 한 변의 길이랑 두 각의 크기를 알 때, 두 변의 길이와 띠인 각이 아닌 한 각의 크기를 알 때, 요 두 개가 사인 법칙을 제일 많이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54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왜? 힘내세요. 사인 법칙까지는 가야 돼, 얘들아. 얘들아, 포기하지 마. 야, 이제 있잖아. 내가 하나 내 고민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데일리 리포트 받고 계시죠? 이제 그 문자 보내잖아. 선생님이 끝나면 이제 문자 쓸 내용이 없어요. 하루하루 짜내다가 이제 힘들어 뒤지겠어요. 이제는 데일리 리포트만 보낼게요. 뭐 밑에다 간단한 코멘트만 달게.
조졌다. 뭐 얘는 안 될 것 같다. 간단하게 평가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다른 거예요? 네? 학생마다 다른 밑에 내용은 똑같죠. 위에 근데 엄마가 오해하잖아요. 뭐요? 너가 문제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여기서 문제 아닌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다 문제입니다. 그럴 수 근데 응. 반 돌아가잖아요. 네. 일주일 그때 네. 반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니 일단 기준반으로 가죠. 원래 응용반은 응용반, 개념반은 개념반, 뭐 심화반은 심화반.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어디까지 나가고 끝낼 거냐면 힘내주세요. 제가 딱 여기까지 나갈게. 270쪽 됐죠? 아니요. 받아들인 걸로 알겠습니다. 자, 541번 가볼게요. 자, A가 몇 도? 120도. 집중하세요. 이럴 시간이 단축되면 낫겠죠? A는 120도, B는 45도래요. 그래놓고 어디 길이를 알려줬냐면 B가 6이다. 야, 설마 그런 학생 없겠지? 너네 마음대로 6 쓰면 안 돼. 강가다 지 엉뚱하게 저기가 6일 거야. 저기가 6이면 문제가 풀릴 거야. 지 멋대로 이거 6 쓰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 설마 기본인데. 점은요. 대문자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셔야 돼요. 약속입니다. 지 멋대로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이쪽이 좋아. 그럼 이쪽이 B, 이쪽이 C. 이거 아니에요. 오늘 사각형 그렸는데 오늘 좀 대각선이 끌려. A, B, C, D 적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약속이에요. 수학도 약속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점 잡으면 무조건 반시계 방향이에요. B, C, D입니다. 그리고 변의 길이는 무조건 마주보는 게 소문자입니다. 마주보는 게. 그래서 오늘 여기가 A지만 난 오늘 여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여기 A, B 뭐 요런 거 없어요. 니네 기분파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각의 맞은편이 소문자입니다. 무조건 약속이에요. 자, 가보도록 할게. 자, 얘들아 갈게. 집중. 요렇게 해놓고 문제가 뭘 구해달래? 외접원의 반지름이래. 그리고 어디 길이도? A 길이도. A 길이면 어디야? 여기야. 그럼 여러분 두 각과 변 하나 알려줬어. 그럼 무슨 법칙?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 써볼게. 사인 뭐 분해? 120도 분해. 뭐는? A는 사인 45도 분해. 뭐랑 같아? 6이랑 같겠죠. 그쵸? 자, 그럼 우리 사인 120도가 뭐예요? 와우, 쉣. 90도 더하기 30도잖아요. 그럼 코사인 몇 도랑 같아요? 30도랑 다 같잖아요. 와, 이씨.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잖아요. 각변환.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고. 당연한 거. 쉽지 않네. 그럼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죠. 2, 4분면 각도였으니까. 그럼 코사인 30도가 몇입니까? 2분의 루트 3. 그럼 결국 2분의 루트 3분의 A가 사인 45도는 너무 이쁘잖아. 2분의 루트 2고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6루트 2가 나오겠죠. 그럼 양쪽에 2분의 루트 3 곱하면 되니까 3루트 6 A 값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얘들아 A 값 찾아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 결국 사인 120도분의 3루트 6은 누구랑 같겠어? ER이랑 같겠죠. 그럼 결국엔 아까 뭐 이런 거 얘가 6루트 2랑 똑같으니까 대문자 R은 뭐가 나온다? 3루트 2. 짧은 탄식이 안타까웠네요. 얘들아 그래서 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 한 변과 두 각을 알려줬을 때 쓴다라는 거 집중하자. 자, 269쪽 한번 가볼게요. 허재야 집중. 야, 내가 고2나 처먹은 이제 18살짜리 애들한테 학원 수업에서 집중하자 이래야 되는 거야? 60얼마만 내고 돈 내고 다니면서 정신 차려. 우리 집 말했잖아? 그치? 자, 544번 한번 가볼게요. 544. 얘들아, 그래서 이 삼각함수 활용은 코사인, 사인 앞에 삼각함수 방부등식처럼 평행 이동했네? 이딴 생각 1도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사인 법칙 쓸 수 있어. 그럼 다 여기다 넣으면 정답 나와. 자, 544번 봐봐. 사인 A, 사인 B, 사인 C 구해달래. 선생님, 이거 우리 아까요. 아까 이거 되게 만약에 자기가 좀 대가리가 좋아서 공식 외운 애들이 있을 거야. 사인 A분의 A가 2R이었잖아.
그럼 사인 A는 뭐라고 쓸 수 있지? ER? ER. 사인 ER ERA 분의 A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사인 B는 ER분의 B라고 쓸 수 있고 얘는 ER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C. 그럼 결국 얘는 ER분의 다 통일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가? 자, 그럼 선생님 이게 사인 법칙 써야겠다는 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봤더니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둘레가 몇이래? 20. 그럼 얘네? 됐지? 선생님 그럼 저는 외접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찾아요? 문제를 봤더니 외접원의 넓이가 25파이래.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 뭐겠어? 그럼 얘가 5 곱하기 2니까 10. 답은 2가 되겠지. 답은 1번이지. 이해하셨어요? 자, 뒷장. 삼각형 결정 문제다. 자, 얘들아 삼각형 결정 문제 547번 가볼게. 선생님, 근데 큰일 났습니다. 전 코사인 법칙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럼 547번은 코사인에 관한 식이 나왔으니까 사실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거니 생각하겠지만 결국엔 우리는 코사인은 다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사인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럼 사인으로 바꿔볼까요? 547번 바로 불러.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 더 빼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C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은 0이래. 자 여러분 차근차근 가볼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 어떻게 돼? 다 사라져. 그럼 살아남은 건 마이너스 붙은 건 반대로 넘겨볼게. 사인 제곱 A 더하기 자 얘밖에 안 넘어가네. 는 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C가 나오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삼각형 결정 문제에서는 사인 대신에 뭘 넣는다 그랬지? 2R분의 A. 그럼 얘 제곱하면 4R 제곱분의 A 제곱은 4R 제곱분의 B 제곱 더하기 4R 제곱분의 C 제곱과 같고 4R 제곱 4R 제곱 4R 제곱 지우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과 같으니까 얘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어디가 90도인? 각 A가 또는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요.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 A로 나왔으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혹시 기하 특강 듣는 분? 기하 특강 듣는 분 551번 보면 익숙한 거죠? 나중에 가면 삼수선 정리 이딴 걸로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